4박 5일간의 포상휴가를 받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띈 것은 낯선 하이힐 한 켤레였다. 손님이 온 듯 싶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낯선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170cm는 되어 보이는 훤칠한 키, 배우 김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미모를 가진 아줌마였다. 순간 눈이 멈췄다. 알고 보니 엄마의 고향 동생 현수 이모였다. 그녀는 23살에 결혼해 서울에서 살다가 1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최근 부산으로 내려와 보험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어머, 내가 정태구나? 정말 많이 컸다. 그녀가 반갑게 말을 걸며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나를 안았다. 너 이모 생각 안 나? 유치원 다닐 때 놀이공원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현숙 이모? 그래, 나 현숙 이모야. 과거 엄마가 아프셨을 때 21살이던 현숙 이모가 잠시 우리 집에 머물렀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녀는 밝고 활달했었다. 그녀는 내 모습을 유심히 살피며 감탄했다. 정태야, 완전 상남자가 다 됐네. 이렇게 다부진 체격에 키도 훤칠하고, 어머, 손도 엄청 크네. 여자들이 참 좋아하겠어. 호호. 나는 쑥스럽게 웃었지만 그녀의 살가운 모습에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조금 전에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 난 너 휴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지. 배고프지? 옷 갈아입고 내려와. 엄마가 달백숙 해놨거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현수 이모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화사한 원피스에 허리를 앞치마 끈으로 묶은 모습이 그녀의 날씬한 허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가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며 TV를 켜려다 무심코 주방의 그녀를 힐끗 보게 되었다. 마침 그녀가 내 시선을 느낀 듯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배고파도 조금만 더 기다려. 백숙은 푹 끓여야 제맛이니까. 네, 현숙 이모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감사하죠. 잠시 후 달백숙이 완성되어 식탁에 차려졌다. 정태야, 이제 와서 먹자. 네, 바로 갈게요. 식탁에는 모락모락 힘이 오르는 백숙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배고픈 나머지 무심코 말했다. 희야, 소주 한 잔 있었으면 딱이겠네요. 그래, 그럼 한 잔 할래? 네, 같이요? 아, 운전하셔야 되죠. 후, 그렇지. 하지만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식사와 함께 마시기 시작했다. 현숙 이모도 2잔 정도 기분 좋게 마셨고 우리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너 마지막으로 본 게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인 것 같은데 이모 기억나? 나는 약간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사실 현숙 이모 미모가 워낙 출중하셔서 기억이 나요. 서울로 시집 가신 현숙 이모 아니에요? 어머, 아직까지 날 기억한다고? 그리고 내가 예뻐서 기억난다고? 넌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니? 사실 나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가 가끔 서울에서 그녀에게 신세를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얼추 맞춘 것뿐이었다. 그녀는 내 대답에 약간 들뜬 듯 보였다. 너 휴가 동안 뭐 할 계획 있어? 날도 더운데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하려고요. 여자친구는 없어? 정태 같은 애인 둔 여자는 참 좋겠다 싶었는데. 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고무신 거꾸로 신더라고요. 어머, 그랬구나. 나도 지금은 혼자야. 우리 같은 처지네. 호호.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설거지를 자청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그녀의 말에 놀랐다. 왜 자꾸 쳐다봐? 민망하게. 설거지 처음 봐? 아, 죄송해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호호. 자꾸 내 따가운 시선이 내 등에 꽂히던데. 그녀가 농담을 던지자 나도 대담해졌다. 등에만 꽂혔나요? 뭐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녀는 이내 웃으며 말했다. 하기야, 등만 따끔거리는 건 아니네. 현숙 이모는 헤어지며 전화번호를 주며 말했다. 언제든 연락해.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자. 그렇게 나와 현숙 이모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다. 복귀 하루 전 뭔가 아쉬운 마음에 결국 아줌마에게 연락을 했다. 현숙 이모, 저 정태예요. 내일 복귀인데 오늘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그래, 당연히 사줘야지. 둘이서 취할 때까지 얼큰하게 한잔할까?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현수, 이모의 집 주소를 받아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한 집은 2층짜리 양옥집이었다. 2층은 세를 주고 1층은 그녀가 사용한다 했다. 현숙 이모, 저 왔어요. 정태, 어머. 정태야? 잠깐만. 지금 나갈게. 잠시 후 현관문이 삐끔 열리더니 이모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더니 뭔가 눈치를 살피는 듯 주춤거리다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어서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 너 온다길래 급히 청소했지. 그녀의 옷차림이 눈에 확 들어왔다. 얇고 부드러운 소재의 하얀 원피스였다. 순간 아까 문을 머뭇거리며 열었던 이유가 떠올랐다. 현숙 이모,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해 보이세요? 얘가 참. 그녀는 나를 째려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자, 술 마셔야지. 뭘로 할래? 소주? 맥주? 이모가 알아서 골라주세요. 그럼 이왕이면 소주로 해야지 뭐. 그렇게 소주를 꺼내온 현숙. 이모와 술자리가 시작됐다. 둘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네. 내 옆에 정태가 있는데 내가 좀 취하면 어때? 안 그래?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근데요, 이모, 저 이러다 집 못 갈 것 같은데요? 전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되지. 그녀는 커다란 두 눈을 초승달처럼 접으며 눈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나도 정태 같은 듬직한 애인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호호. 그녀의 말에 술기운이 올라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정태야.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너 내 파트너 할래? 그 순간 그녀의 눈빛과 미소에서 장난기와 진심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내가 대답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현수, 이모와의 술자리는 예상보다 더 길어졌다. 정태야, 너는 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구석이 있어. 옆에 있으면 괜히 안심이 된다니까. 이모도 참, 저야말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잔을 살짝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오늘 술 좀 마시고 싶었어. 요즘 좀 많이 힘들거든. 갑자기 분위기가 묵직해졌다. 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모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무슨 일이신데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들어드릴게요. 사실 별거 아니야.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외롭더라. 남들 다 가족이니 연인이니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이렇게 혼자니까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현숙 이모는 잠시 고개를 떨구며 잔을 만지작거렸다. 지금처럼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정태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 위로가 된다. 이모, 제가 더 자주 옆에 있을게요. 이모가 외롭다고 느끼지 않게. 너 참 사람 심장을 쿵쾅거리게 한다. 나이 먹고 이런 기분 오랜만이다. 그녀는 웃었지만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제가 파트너 되어드릴게요. 뭐, 나 놀리는 거 아니지? 아닌데요. 현숙 이모는 장난이었어요? 나는 장난 반, 진심 반이었었지. 전 그냥 진심인데요. 그럼 나야 좋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마주쳤다. 둘 사이에 잠깐의 침묵. 그러나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흐른다. 그럼 오늘부터 제가 이모 파트너 하겠습니다. 외롭다는 말 못하게. 현숙 이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우리 오늘부터는 파트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년 넘게 만나던 여자친구와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했었죠.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 딴 생각 안 하고 2년을 기다리겠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00일 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빠, 휴가 나왔구나. 단답형의 대답에 어리둥절했지만 얼굴을 보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볼까? 오빠 편한 대로. 그렇게 어색한 대화 끝에 약속을 잡았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저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대 간 사이 복학생 선배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 그녀는 결국 100일 휴가 중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고 저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군 생활 동안 휴가를 나와도 할 게 없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시간을 흘려보내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입대 전 내 삶이 이렇게 무의미했나? 하는 자책감이 깊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포상휴가를 받아 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처음 보는 중년의 여성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날 저희 집을 방문한 그녀는 어머니의 지인으로 갑작스러운 사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고, 저는 군 생활 중 느낀 외로움과 공허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자연스레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죠. 술자리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내 파트너가 되어줄래? 그 한마디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우리는 파트너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났습니다. 파트너가 아닌 연인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만난 시간이 벌써 5년. 저는 어느덧 27살이 되었고 그녀는 43살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꺼림칙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얼마 전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되면 내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사랑은 나이도, 시간도, 조건도 초월하지만 그 무게는 늘 현실 속에서 결정된다. 당신의 감정이 진실하다면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함께할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